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수입니다. 하이패스 정보처리 실기기 제34강 진법 변환 출발합니다. 자, 먼저 유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당황스러우셨죠. 진법 변환은 우리가 차분히 내용을 정리하셔야 되기 때문에 캡처 강의가 보다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해서 자, 캡처 강의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우리는 마지막 태풍을 맞이했어요. 자, 진법과 관련된 파트를 공부할 건데 우리 이번 34강에서 진법 변환, 10진수, 2진수 변환을 공부할 거고요. 35강에서 우리는 보수를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6강에서 BCD 코드와 그레이 코드를 공부하면 자, 우리 모든 태풍을 해치고 드디어 첫 번째 과목을 모두 끝내게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진법 파트는 2007년도에 산업기사에서 2번 기출됐어요. 의외로 기출이 많이 안 됐죠. 그리고 2007년도에 기출되고 이후로 기출이 안 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 출제될 때가 됐다라고 보여요. 예, 이제는 진법 변환이 나올 때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10진수와 2진수를 상호 변환하는 방법을 살펴볼 건데 우리가 진법에는 2진수, 10진수만 있는 건 아니죠. 8진수도 있고요. 자, 필기에서 16진수라고 하는 것도 공부하셨어요. 그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봤을 때 16진수는 알고리즘으로 출제되기에는 좀 부적합하고요. 8진수는 출제될 수 있어요. 2진수와 8진수를 변환하는 것이 출제가 될 수 있는데 이 파트는 우리 36강에서 공부하게 될 BCD 코드하고 8진수 변환은 거의 똑같아요. 자, 따라서 우리 26강에서 BCD 코드를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8진법과 관련된 문제는 워크시트로 직접 풀어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따라서 우리는 2진수, 10진수 변환하는 방법을 이번 시간에 정리할 거고요. 자, 우리 실제로 기출된 문제를 보면 알고리즘 원리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순서도는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풀어낼 수 있어요. 순서도 보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특히 진법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진법 변환을 하실 수 있어야지만 문제를 푸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집중하시고 이제 진법 출제될 때가 됐어요. 시험장에서 진법이 나왔다면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시고 자, 제가 안내해 드린 대로 차분히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면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10진수, 2진수 변환 먼저 살펴보고요. 자, 2진수, 10진수 변환하는 두 개의 기출문제 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출제된다면 기존 기출문제에서 약간 변형된 형태로 출제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따라서 크게 변형되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진법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진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 2진법이 있고 8진법, 10진법, 16진법 여러 가지 진법이 있죠. 진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몇 개씩 묶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10진법을 사용합니다. 자, 이 인간이 10진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가장 유력한 학설은 손가락이 10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우리가 손가락으로 숫자를 셀 때 하나, 둘, 셋, 넷 해서 9이 된 다음에 10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다시 11부터 19까지 진행되죠. 그리고 20이 되고요. 10개씩 묶잖아요. 그래서 10진법이죠. 2진법은 2개씩 묶으면 되는 거죠. 8진법은 8개씩 묶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진법은 10개씩 묶기 때문에 사용되는 숫자가 0부터 9까지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2진법은 2개씩 묶기 때문에 2라는 숫자가 나올 수 없어요. 2진수에서 사용되는 것은 자, 우리 필기에서 비트 배웠죠? 0과 1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법의 원리를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2진법 보겠습니다. 공이 하나 있어요. 10진수나 2진수나 둘 다 이건 1이라고 표현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공이 2개가 있어요. 그럼 10진수는 2라고 표현하죠? 그러나 2진수는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자, 2개씩 묶는다 그랬죠. 자, 2개를 묶어요. 그러면 한 묶음이 생기고 낱개가 없죠. 10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2진수 10이라는 이야기는 무슨 소리예요? 2개짜리 한 묶음이 있고 2개짜리 한 묶음이 있고 낱개가 없다 이 소리죠. 자, 이게 2개짜리 한 묶음을 말하는 거고 이게 1개짜리 낱개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2개짜리 한 묶음 있고 낱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2개짜리 한 묶음만 있으니까 2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3개가 있다면 우리 10진수로 3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2진수는 2개를 묶어요. 2개짜리 한 묶음 나왔고 낱개 하나 나왔죠? 2진수로 1, 1이라고 표시하는 거죠. 됐죠? 그 다음, 자, 4개가 있습니다. 10진수로 4죠. 2진수는 2개 묶고 또 2개 묶죠. 자, 그리고 또다시 이 2개를 큰 자루로 담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낱개 없죠. 2개짜리도 없죠. 4개짜리 한 자루만 있죠. 자, 따라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100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100 2진수는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짜리 낱개 없고 2개짜리도 없고 4개짜리 하나 있다 이 소리죠. 자, 지금 4개짜리 큰 거 한 자루 있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셨죠? 자, 따라서 이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1의 자리, 2의 1승 자리, 2의 2승 자리라고 표현하죠. 그죠? 자, 1의 자리는 2의 0승이에요. 자, 모든 수의 0승은 1입니다. 따라서 2의 0승, 그 다음에 2의 1승 2, 2의 2승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편하게 우리 필기에서 자 이걸 10진수로 변환해라 그러면 1, 2, 4 이렇게 했잖아요. 1, 2, 4, 8. 그래서 4개짜리 하나 있다라고 해서 자 이것은 4다 이렇게 했잖아요. 자 4개짜리 한 자루 있다는 소리예요. 됐나요? 자 5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2개 묶고 2개 묶죠. 자 또다시 큰 자루로 2개 담죠. 그럼 어떻게 돼요? 4개짜리 하나 있고 하나짜리 하나. 자 따라서 1, 0, 1이 되겠죠. 아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 6개가 있다면 2개 묶고 2개 묶고 또 2개를 묶죠. 자 그리고 또다시 큰 자루에 2개를 묶으면 낱개짜리는 없고 2개짜리 한 자루 있고 4개짜리 한 자루 있고 4개짜리 하나 2개짜리 하나 낱개 없고 1의 자리 2의 자리 2의 제곱 됐죠? 1, 2, 4 자 1의 자리는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이해되셨습니까? 계속 갑니다. 자 이렇게 있을 때 우리는 10진수로 2, 4, 6, 7, 7이라고 하죠. 근데 이 진수는 2개 묶고 2개 묶고 또다시 2개 묶고 자 큰 자루에 또 2개 묶으면 4개짜리 큰 거 한 자루 있고요. 2개짜리 하나 있고요. 낱개 하나 있고요. 10진수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렇죠. 1, 1, 1. 자 계속 갑니다. 8개입니다. 2개 묶고 또 2개 묶죠. 자 둘둘 계속 묶어요. 그리고 또다시 큰 자루에 2개 묶고 또다시 큰 자루로 2개 묶어요. 이게 끝인가요? 아니죠. 또다시 2개를 또다시 더 큰 자루로 묶어요. 그러면 8개가 들어있는 거 큰 거 한 자루가 있고 4개짜리 없고 2개짜리 없고 낱개도 없죠. 따라서 1000이라고 우리 표현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10진수로 변환할 때 1, 2, 4, 8 8개짜리 큰 거 한 자루 있다라고 해서 우리는 10진수로 8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니에요. 1의 자리 다시 말하면 2의 0승 자리죠. 2의 0승 1승 1 그 다음에 2의 1승 2 2의 2승 4 2의 3승 8 아하 자 그래서 2의 0승 자리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자리 우리 이렇게 표현했죠. 됐나요? 자 이것이 바로 진법의 원리예요. 이 진법은 2개씩 묶으면 되는 겁니다. 원리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이진수를 만드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10진수를 이진수로 변환하는 알고리즘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이 알고리즘을 정확히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일단 30이라고 하는 10진수가 있어요. 이걸 이진수로 바꿔라 그러면 어떻게 했나요? 계속 2로 나눠 나갔죠. 기억나시죠? 자 30을 2로 나눠요. 그러면 목은 15가 될 것이고 나머지 값 0이 되죠. 자 15를 또다시 2로 나눠요. 그러면 2, 7에 14가 되고 나머지 1이 되죠. 자 또다시 7을 2로 나눕니다. 2, 3은 6이 될 것이고 나머지 1. 또다시 3을 2로 나누면 2, 1은 2 나머지 1. 자 우리는 보통 여기서 끝내서 이렇게 올렸었죠. 그런데 우리 알고리즘에서는 일관성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나눠요. 그러면 1을 2로 나누면 목은 0이고 그리고 나머지 1. 됐나요? 자 하나 있는데 2개씩 담으면 한 자루도 못 담죠? 그 낱개가 1개가 된다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돼서 0이 되면 종료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10진수를 이진수로 변환하는 알고리즘을 설명드린 겁니다. 이걸 이해하셨다면 10진수 이진수 알고리즘은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 다 들어간 거예요. 자 어떻게 한다? 계속 2로 나눠 나가면서 목을 구하고 나머지를 구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진수는 나머지 값이죠. 나머지 값. 아하 자 10진수를 계속 2로 나눠 나가면서 나머지 값을 챙기면 되는 겁니다. 목과 나머지를 구해서 나머지 값을 챙겨서 저장해요. 어디에? 배열 공간에. 근데 문제는 거꾸로 출력을 해야 되는 거죠. 올렸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올려쓰게 되면 다시 말하면 10진수 30은 이진수 11110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나와요. 무슨 이야기냐면 거꾸로 출력한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1회전에 30을 2로 나눠서 얘가 맨 처음 나왔을 거 아닙니까? 얘가 첫 번째로 나왔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로 나왔는데 만약에 배열 공간에 저장한다면 1번지, 2번지 이렇게 저장되어 있다면 출력을 할 때는 거꾸로 저장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5번지로 저장했어요. 자, 1번지에 맨 처음 0, 그 다음 2번지에 1, 그 다음 1, 1, 1 이렇게 저장되어 있다면 출력을 할 때는 거꾸로 출력을 해야 됩니다. 거꾸로 출력을 해야 우리가 원하는 11110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자, 10진수, 이진수 변환의 핵심은 일단 10진수를 2로 나누어서 목과 나머지를 구한 다음에 나머지 값을 배열 공간에 쭉 저장을 합니다. 중요한 건 출력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 거꾸로. 입력된 순서에 거꾸로 출력을 해야 된다는 게 진법의 핵심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시죠? 자, 우리 진법 변환할 때 이렇게 하고 거꾸로 맨날 올렸었단 말이죠. 그래서 11110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1번지부터 이렇게 저장되어 있다면 거꾸로 출력을 해야 11110이 나온다 이 소리예요. 됐나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시 한번 변환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1번지부터 10번지까지 이런 배열 공간이 있어요. 28이라고 하는 숫자를 진법 변환해서 배열 공간에 저장하고 출력하는 과정을 볼게요. 자, 이 과정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28이라고 하는 숫자를 예를 들어서 DC라는 변수에 입력받았다라고 가정할게요. 자, 데시멀, 십진수, 데시멀의 약자 DC라는 변수에 28을 입력받았어요. 그러면 이 데시멀 변수 값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데시멀 변수 값을 2로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목과 나머지를 구해야 되겠죠. 2로 나눈 목을 먼저 구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값을 구해서 그 나머지를 여기다 저장하면 되죠. 자, 계속 이런 과정이 되는 거죠. 28을 2로 나누어서 14 목을 구하고 나머지 값 0이 나오죠. 이 나머지 값 0을 1번지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14를 2로 나눠요. 자, 14를 2로 나누어서 자, 7이 되죠. 2, 7에 14. 나머지 값 0. 또다시 이 0을 2번지에 저장합니다. 자, 7을 2로 나누면 2, 3은 6이 되니까 나머지 1, 2를 3번지에 저장하고요. 자, 3을 2로 나누면 2, 1은 2, 나머지 1이니까 4번지 저장하고요. 자, 마지막 2를 2로 나누면 목이 0이 되고 자, 나머지 값 1이 되니까 자, 5번지에 이렇게 저장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출력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 거꾸로 출력해야 된다. 11100을 출력해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 11100을 출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장을 할 때는 1번지부터 5번지까지 갔으니까 출력을 할 때는 거꾸로 출력을 해야 11100이 출력되죠. 이게 핵심이에요. 거꾸로 출력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 자, 지금까지 우리가 정리한 게 알고리즘의 전부예요. 한번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해 볼게요. 자, 일단 28이라고 하는 값을 DC라는 변수에 입력을 받았다라고 가정하죠. 그러면 DC 변수 값을 어떻게 한다? 2로 나누죠. 2로 나누어서 뭘 구해줘야 됩니까? 목을 구해요. 자, 목을 M이라고 하죠. 그리고 뭘 구합니까? 나머지 값을 구해요. 그래서 이 나머지 값을 어떻게 합니까? 이 배열 공간에 저장을 하죠. 자, 그때 저장되는 첨자 변수를 예를 들어서 K번지를 쓴다면 K번지가 1번지부터 시작해서 다음 2번지, 3번지 계속 2씩 증가해 나가요. 그럼 마지막 번지 저장됐을 때 K값은 5가 되겠죠? 그러면 출력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K번지부터 출력해야 되겠죠. 거꾸로. 몇 번지까지? 1번지까지. 1씩 감소시키면서. 됐죠? 따라서 출력문이 이렇게 된다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K값이 1번지부터 쭉 해서 5번지까지 왔다면 출력을 할 때는 5번지부터 1번지까지 거꾸로 출력해야 되기 때문에 K번지부터 1번지까지 1씩 감소된다. 이렇게 출력해야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됐죠?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 다음 28을 2로 나눠서 14를 만들었어요. 그럼 나머지 값 0을 구해서 여기다 저장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2회전에는 14를 2로 나눠야 되죠. 근데 이 14라는 값이 뭡니까? 이 14라는 값이 목이었잖아요. 목. 그러면 DC 나누기 2를 계속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이 목값을 목으로 구한 값을 새로운 DC 값으로 옮겨야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아하, 자, 따라서 DC 변수는 28 지워지고 목으로 구한 14라는 값이 자, 이 값이 이제 새로운 DC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DC 나누기 2를 해서 또다시 목과 나머지를 구해요. 또다시 목과 나머지를 구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값을 또다시 저장하고요. 그리고 이 M, 목을 DC로 보냅니다. 따라서 이 목값이 DC로 들어오죠. 그래야 또다시 3회전 들어갈 때 DC 나누기 하면 7 나누기 2가 돼서 아하. 자, 중요한 거 다 했어요. 그 다음 언제 종료합니까? 이게 뭔데요? 목이죠. 목이 0이 될 때 종료되면 되죠. 목이 0이 될 때 어떻게 된다? 종료를 하면 된다. 오케이? 그러면 종료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출력을 해야 되니까 출력을 할 때는 자, 마지막 K번지부터 1번지까지 거꾸로 출력하면 우리가 이 진수를 훌륭하게 출력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됐나요? 아하, 됐어요. 자, 계속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 저장할 때는 어떤 모양이 되는지 한번 또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뒤쪽부터 저장합니다. 자, 똑같이 배열 공간이 있고 28을 바꿔나가는 과정 DC 변수 값이에요. 자, 28을 2로 나눕니다. 자, 목이 14가 되고 나머지 0이 되죠. 자, 이것을 10번지에 저장해요. 이렇게. 자, 나머지 값을 10번지로 저장하고 그 다음에 자, 14라는 값이 목이죠. 자, 이놈이 새로운 DC가 돼서 DC 나누기 2를 해서 7을 구합니다. 목 7을 구하고 나머지를 9번지에 저장해요. 그 다음 7을 2로 나눈 나머지 값 목이 3이 되고 나머지 1을 8번지. 그 다음 2로 나눈 나머지 값, 자, 2은 2, 나머지 1이니까 7번지. 그 다음 1을 2로 나누면 0 되고, 자, 이제 종료죠 0이면, 자, 목이 0이 되면 종료. 그 다음에 1이라고 하는 값을 6번지에 저장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장할 수도 있겠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순서대로 만든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 첨자를 K라고 한다면, 자, K라고 하는 값은 어떻게 돼요? K는 K-1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성감소를 시킨다면, K의 초이값은 얼마를 줘야 될까요? 그렇죠. 11을 줘야죠. K의 초이값 11을 준 다음에 K는 K-1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10번지부터 저장이 일어나겠죠. 10번지, 9번지, 8번지, 7번지에서 자 종료됐을 때 여기니까 K값이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러면 출력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반대로 입력된 반대로 출력을 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그럼 6번지부터 10번지까지 거꾸로 이렇게 출력해야 되죠. 이거 어떻게 작성하면 될까요? 그죠? 자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K의 초입값 11을 주고 자 예를 들어서 K는 K-1로 선감소시키면 이제 10번지부터 시작되죠. 10번지, 9번지, 8번지, 6번지까지 왔어요. 7번지, 6번지. 그럼 나중에 출력할 때는 어떻게 한다? K번지부터 그렇죠. K번지부터 10번지까지 일씩 증가하면서 출력해라. 그래야 6번지 출력하고 7번지, 8번지, 9번지, 10번지 값을 출력해야 우리가 출력하고자 하는 1110을 출력할 수 있단 말이에요. 28을 이진수로 변환하면 11100 아닙니까? 따라서 이렇게 저장을 했으니까 출력을 할 때는 거꾸로 출력을 해야 되니까 K번지부터 10번지까지 일씩 증가하면서 출력해라. 이게 시험 문제로 나온단 말입니다. 이거 이해 못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게 이해 안 되셨다면 대감기에서 다시 들어보셔야 돼요. 완벽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까 같은 경우는 비교를 해보세요. 아까 같은 경우는 1번지부터 5번지까지 이렇게 저장됐잖아요. K값이 최종 종료가 됐을 때 K값이 5가 됩니다. 따라서 출력할 때는 거꾸로 출력을 해야 되니까 아까 같은 경우는 K번지부터 1번지까지 일씩 감소하면서 출력해라.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은 자 입력이 거꾸로 이렇게 되어 왔으니까 출력은 반대로 해야 된단 말이죠. 따라서 최종적으로 K가 이렇게 됐을 거니까 출력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 K번지부터 10번지까지 일씩 증가하면서 출력해라. 그래야 이렇게 출력해서 1110이 출력되죠. 우리가 원하는 출력 결과는 11100입니다. 됐나요? 자, 이 안에 모든 알고리즘이 들어있어요. DC 값을 입력받아서 계속 2로 나눠서 나머지 값을 구해서 저장을 하죠. 그리고 이 목으로 구한 값이 새로운 DC 값이 돼서 계속 2로 나눠 나갑니다. 언제까지? 목이 0이 될 때까지 나눠 나가요. 그때 나온 나머지 값들을 배열 공간에 차례로 저장을 합니다.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저장된 순서의 반대 순서로 출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1번지부터 5번지까지 저장했으면 거꾸로 출력은 5번지부터 1번지까지 출력을 해야 되고요. 10번지에서 거꾸로 저장을 해서 6번지까지 저장했다면 출력을 할 때는 6번지부터 10번지까지 출력해야 된다. 따라서 자 지금 이것을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이 경우는 이렇게 되죠. 자 반대로 K번지부터 10번지까지 이 경우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죠? K번지부터 1번지까지 이게 이 경우죠. K번지부터 1번지까지 그 다음에 이 경우는 K번지부터 10번지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됐죠? 자 반드시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는 이렇게 되고요. 자 이쪽 10번지부터 저장되올 때는 출력문을 이렇게 작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 안 되시면 대감기에서 다시 들어보셔야 됩니다. 오케이 끝났어요. 자 그러면 실제 여러분들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기초 문제부터 하나하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자 여러분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알고리즘 이해하기 순서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 10진수를 입력받아 이진수로 변환하는 순서도라고 했어요. 자 문제 여러분이 읽어보시고요. bin이라는 이름의 10개의 기억 공간을 가진 배열 공간 만들었고요. S변수의 초기값을 0을 초기값을 줬어요. S변수의 역할을 살펴보면 S변수의 초기값을 0을 줬고 그리고 S는 S 플러스 1을 합니다. 자 S는 1 증가시켰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bin 배열의 S번지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S변수의 역할이 딱 눈에 들어오죠. 자 S값은 0을 주고 1로 선증가시키고 bin S배열의 나머지 값을 저장했으니까 자 우리는 만약에 배열 공간이 이렇게 있다면 배열 공간에 몇 번지부터 저장하겠다는 이야기예요. 1번지부터 나머지 값을 저장하겠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S변수 값은 계속 이렇게 해서 증가해 나가겠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목이 0이 될 때 종료가 됐을 때 S변수 값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따라서 출력을 할 때는 어떻게 출력해야 돼요? S변수 값부터 1번지까지 출력해야 되니까 S번지부터 1번지까지 일씩 감소하면서 이렇게 출력이 일어나는 거죠. 자 아까 봤던 내용입니다. 이해되셨죠? 그죠? S변수를 딱 추적하셔야 되고 만약에 시험 문제 다시 이 문제가 나온다면 여기가 시험 문제로 출제될 수 있어요. 항상 1번지부터 쭉 입력이 돼서 S번지까지 입력됐다면 출력은 반대로 출력이 돼야 됩니다. 무슨 소린지 이해하실 수 있죠?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목이라고 하는 변수와 NMG 나머지 변수를 만들어서 목과 나머지를 구했습니다. 뭐예요? DC 값을 2로 나눈 목값 그리고 자 DC 마이너스 목 곱하기 2 이걸 아직도 모르신다면 말도 안 되죠. 자 목과 나머지 구하는 알고리즘 우리 공부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DC라고 하는 변수에 10진수를 입력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DC를 2로 나눌 거 아닙니까? 자, 따라서 DC 값을 2로 나눠요. 그러면 목이 구해질 거고, 자, 그러면 여기 값은 뭐예요? 2 곱하기 목이죠. 다시 말하면 목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자, 목 곱하기 2. 따라서 DC에서 목 곱하기 2 값을 빼주게 되면, 자, 나머지 값은 DC는 DC 마이너스 나머지는 자, 목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원리예요? 자, 17이라고 하는 값이 있다면 2로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된다? 목이 얼마 나와요? 28에 16이 되죠? 자, 따라서 이 16이라고 하는 값은 2 곱하기 8 아닙니까? 그죠? 아, 그게 바로 목 곱하기 2라는 이야기고요. 자, 따라서 나머지 값 1이 나오죠. 이 1이라는 값 어떻게 구한 거예요? 17에서 16 뺀 거죠? 자, 다시 말하면 요게 목이죠. 목 마이너스 목 곱하기 2. 자, 이거 다 우리 공부했던 겁니다. 따라서 2로 나눈 목과 2로 나눈 나머지 값을 구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나머지 값입니다. 나머지 값을 BIM 배열의 S번지에 저장하는데 S가 1부터 시작하니까 1번지부터 계속 저장이 시작되겠죠. 그죠? 그래서 언제까지? 목이 0이 될 때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뭐예요? 목이 새로운 DC 값이 돼야 된다 이 소리죠. 됐나요? 자, 그렇게 해서 돌려주게 되면 목이 0이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하면서 나머지 값을 2로 나눈 목과 나머지 구해서 나머지 값을 계속 배열 공간에 1번지, 2번지 계속해서 목이 0이 될 때까지 진행할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S번지까지 이렇게 저장되어 있겠죠? 자, 따라서 출력은 S번지부터 1번지까지 거꾸로 출력합니다. 자, 빠르게 한번 디버깅을 해볼게요. 자, 실제 배열 공간 10개지만 5번지까지 있다라고 하고, 자, 우리 입력받은 DC 값이 28이라고 한다면 28을 2로 나눠서 목 구하면 14가 되고 나머지 0이죠. 자, 이 0을 1번지에 저장하죠. 자, S값 2를 만들어서 1번지에. 그리고 나서 이제 28을 2로 나눴으니까 새로운 DC 값은 목 14가 돼야 되겠죠. 자, 따라서 목을 DC로 보내는 거예요. 14라는 값이 새롭게 DC로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14를 2로 나누면 7이 되고요. 자, 나머지 값 0이 되죠. 자, S를 1 증가시켜서 2를 만들어서 2번지에 나머지 값 0을 저장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7이 새로운 DC 값이 되죠. 자, 7을 2로 나누면 2, 3은 6, 목이 3이 되겠고요. 나머지 값 1 나오네요. 자, 이 1을 S1 증가시켜서 3번지에 1을 기억하죠. 자, 그리고 목값 3이 DC로 갑니다. 새로운 DC 값 3이 됐죠. 자, 3을 2로 나누면 목 1이 되고 나머지 1이죠. 자, S값 1 증가시켜서 4를 만들고 4번지에 기억시키죠. 자, 그리고 이제 목이 1이라는 값이 DC로 갑니다. 자, 그리고 이게 중요해요. 목이 DC로 간다는 거. 자, 그러면 1을 2로 나누면 목이 0이 되고 나머지 1이죠. 자, S값 1 증가시켜서 5를 만들고 2를 5번지에 저장합니다. 됐죠? 자, 따라서 우리 출력을 할 때는 S가 5니까 5번지부터 1번지까지 5번지부터 1번지까지 일씩 감소시키면서 출력하면 자, 11100으로 출력되겠죠. 정확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기서 목이 왜 DC로 가는지 이것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맨 처음에는 28을 2로 나누지만 이 1은이 248 0이 되지만 2회전에서는 목으로 나온 요 놈이 새로운 DC가 된다. 그래서 목값이 DC로 오는 거예요. 그래야 DC 나누기 2를 했을 때 14 나누기 2가 될 거 아닙니까? 됐죠? 자, 이것도 이해하시고요. 됐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10진수를 2진수로 변환하는 알고리즘의 가장 기초 부분이에요. 됐나요? 완벽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번지부터 저장이 됐기 때문에 거꾸로 S번지부터 1번지까지 여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목이 0이 될 때 끝났다라고 하는 거. 나머지는 별거 없죠. DC 값을 2로 나눠서 목과 나머지 값 구하는 부분이니까. 됐나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기초 문제 풀어보기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0에서부터 999 사이의 10진수를 2진수로 변환하는 순서도랍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순서도를 한번 분석해 볼게요. 자, 이것도 이전 순서도랑 똑같아요. 별거 없습니다. 보세요. A 배열에 10개의 기억 공간 만들었고, 자, I 변수부터 볼게요. I가 1입니다. 여기서 I가 중요해요. 아까는 어땠어요? S 변수를 0을 줬고, 그 다음에 S는 S 플러스 1로 선증가시킨 다음에, 그래서 S번지, 1번지부터 시작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달라요. I가 1부터 시작했어요. 여기 보면 A 배열의 I번지니까 I는 첨자 변수. 조금 전 순서도의 S와 똑같은데 여기는 1로 줬어요. 그리고 I는 I 플러스 1로 후증가시켰죠? 이게 중요해요. 후증가됐다는 거. 잘 보세요. I를 1을 초입값 줬고, 여기서 A 배열의 I번지니까 1번지부터 시작하죠. 1번지부터 시작하고 2가 되고, 2번지에 넣고 3이 되고, 3번지에 넣고 4가 되고, 후증가가 됐죠? 아하. 자, I 값이 후증가 됐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 중요한 6번 문제의 키포인트입니다. 일단 읽다가 살펴볼 거고요. 자, 그러면 2번, 3번 너무나 쉽죠? 입력받은 넘버 변수에 10진수 하나 입력받아요. 그러면 넘버 변수 값을 얼마로 나눠요?
그쵸? 2로 나눈 못과 나머지를 구하죠. 이진수로 구하는 거니까. 이진수는 계속 2로 나누는 거니까 2번 정답 당연히 2로 나눕니다. 자, 그래서 넘버값이 0이 될 때 종료된다라고 해서 여기 0인데 왜 넘버값일까요? 왜 목이 아니라 넘버값일까요? 일반적으로 자, 이 넘버 변수 값을 계속 이렇게 해서 목이 0이 나왔을 때 우리가 종료라는 건데 여기서 넘버가 0이냐라고 물었어요. 왜 그런지 이따 살펴볼 거고요. 자, 일단 넘버 변수 값을 얼마로? 2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구하면 되는데 자, 여기서는 편하게 모드 함수를 썼네요. 자, 따라서 여기는 그대로 뭐가 된다? 넘버가 되겠죠. 자, 넘버 변수 값을 2로 나눈 정수값 목을 구해주고요. 넘버 변수를 2로 나눈 나머지 값을 rem 변수에 저장합니다. 물론 여기는 어떻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넘버 변수를 2로 나눈 거니까 넘버 변수를 2로 나누어서 뭘 구했습니까? 목을 구했잖아요. 자, 따라서 여기는 뭐가 된다? 목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 값은 어떻게 구한다? 그렇죠. 넘버 마이너스 목 곱하기 2가 되겠죠. 자, 이렇게 구해줘도 되는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모드 함수를 썼어요. 자, 넘버 모드 2. 넘버 변수 값을 2로 나눈 나머지가 REM에 저장되죠. 그러면 A 배열의 i번지, 지금 i가 1이니까 1번지에 뭐가 들어가요? 우리가 저장해야 되는 건 뭐다? 나머지. 따라서 REM이 4번이고요. 그 다음 이제 새로운 목값이 새로운 넘버값이 되겠죠. 아하, 그러고 보니까 새로운 목값이 넘버값이 되잖아요. 자, 요놈이 넘버였고 요놈이 목이죠. 그죠? 그런데 이 목값을 넘버로 보냈죠. 그 다음 요놈이 새롭게 목이 되죠. 근데 그 목값을 넘버로 보냈고 요놈이 새롭게 목이 되죠. 자, 근데 그걸 넘버값 보냈고 마지막 0이 나와서 요놈이 목인데 넘버값으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목값이 0이 나왔을 때 넘버값으로 보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돌아왔을 때 넘버 변수 값이 0이냐 이렇게 물어도 되는 거고 목 변수 값이 0이냐 물어도 되는 겁니다. 어차피 목 변수 값을 넘버 변수로 보냈기 때문에 여기서 목 변수 값을 넘버 변수로 보냈기 때문에 목이 0이 됐을 때 그 0이란 값이 넘버 변수로도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넘버가 0이냐로 물어도 되는 거고 목이 0이냐로 물어도 되는 거예요. 우리 원칙은 뭐예요? 목이 0이냐를 묻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어차피 목이 넘버로 갔기 때문에 자, 넘버가 0이냐라고 물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말하면 이렇게 0이 될 때 yes가 돼서 종료된다는 이야기죠. 됐나요? 그럼 이제 여기 출력 부분인데 자, 이 문제의 핵심은 6번이에요. 자, 6번에 들어갈 정답이 뭐냐? 얘가 후진가됐다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같이 11이라는 값을 넘버 변수로 입력받았다면 자, 저장되는 과정을 보면 어떻게 저장됐을까요? 이렇게 저장됐겠죠? 자, 1번지부터 저장됐을 거예요. 1번지에 이놈 저장하겠죠. 1. 그 다음에 2번지에 두 번째 나머지 값 1 저장하겠죠? 3번지에 0을 저장할 겁니다. 그리고 4번지에 1을 저장하겠죠. 그럼 우리가 출력하는 거는 4번지부터 거꾸로 출력해야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i값이 후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i값의 변화를 잘 보세요. 자, 입력되는 값과 i값의 변화를 잘 보시면 자, 문제 핵심 포인트가 보입니다. 보세요. i가 후진가니까 i가 1이죠. 초이값이. 그러니까 여기서 1번지에 REM 값 받으니까 1번지에 1을 받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후진가가 되죠. 후진가 돼서 i값이 2가 되죠. 그리고 2회전 돌아왔을 때 A배열의 i번지니까 2번지에 두 번째 1을 받죠. 그리고 여기서 3이 되죠. 됐나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자, 다시 돌아왔을 때 3번지에 세 번째 나머지 값 0을 저장하고 여기서 4가 되죠. 그 다음 돌아왔을 때 4번지에 네 번째 나머지 값 4번지에 1을 저장하고 여기서 중요해요. 저장을 하고 자, 4번지에 나머지 값 저장하고 내려와서 후진가가 되죠. 자, 따라서 후진가가 되니까 i는 얼마가 된 채 종료가 됩니까? 5가 된 채로 종료가 되잖아요. 따라서 1위로 넘어가서 이제 넘버가 0이 됐어요. 그래서 yes로 넘어오면 이때 i 변수 값은 얼마? 지금 5가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출력해야 되는 거는 5번지 값은 아무것도 없어요. 출력해야 되는 거는 4번지부터 1번지 값을 출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i가 1보다 크거나 같으냐 해서 놓으면 1위로 왔어요. 그럼 A 배열에 뭘 출력해야 될까요? 여기다 만약에 i번지를 출력해라 그러면 5번지부터 출력이 일어나죠? 근데 우리는 5번지부터가 아니라 4번지부터 출력이 일어나야 되니까 여기 뭘 써야 될까요? 그렇죠. A 배열의 i-1번지 값이죠. 여기서 후진가 돼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후진가 돼서 나왔기 때문에 4번지까지 저장됐을 때 i 값은 5가 된 채로 나온단 말이죠. 여기서 5가 되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i 값이 5가 됐으니까 출력은 i-1번지를 출력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출력되는 걸 볼게요. 빨간색 표시해 볼게요. 지금 i 값이 5죠. 그러면 A 배열의 5-1번지니까 4번지 값 1이 출력될 거고
그리고 나서 i-1 후감소되죠? 자, 따라서 i값은 이제 4가 됐어요. 그러면 A배열의 4-1번지니까 3번지 값 출력되겠죠? 3번지 값 1이 출력되죠? 그리고 나서 후감소돼서 3이 돼요. 다시 돌아와서 3-1번지니까 2번지 값 1이 출력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얼마 됩니까? 2가 되죠.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왔을 때 2-1번지니까 1번지 값 출력하고 나서 i값이 후감소되니까 i값은 1이 되죠. 자, 그런 채로 돌아오고 이제 끝내야 되죠. 그러니까 i가 1보다 크거나 같으냐? yes이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i값이 1이 될 때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 이거 이해 안 되시면 대감게 하셔서 다시 들어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서 후증가가 된 채로 나오기 때문에 i-1번지를 출력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i가 5일 때 4번지 출력하고 4일 때 3번지 출력하고 3일 때 2번지 출력하고 2일 때 1번지 출력한 다음에 후감소가 돼서 1이 된 채로 나오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i가 1보다 작거나 같으냐라고 물어서, 그죠? 그래서 같아질 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i 값이 1이 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4번지부터 1번지까지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 6번 문제가 왜 i-1인지 이 문제 핵심이에요. 나머지는 어려울 게 없어요. 이거는 우리 진법 똑같죠. 이루나는 못가 나머지. 그리고 나머지 값을 A배열에 저장하고 그 다음에 목이 새로운 넘버 변수 값이 되고, 그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후증가가 됐다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어차피 목값이 넘버값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서 넘버가 0이냐라고 묻나 목이 0이냐라고 묻나 어차피 똑같은 겁니다. 목이 0이 되든 넘버가 0이 되든 0이 될 때, 자, 이렇게 0이 될 때 종료한다는 이야기죠. 자, 이 문제 핵심은 6번이 조금 어려웠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분석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죠? 자, 따라서 출력 A배열의 i-1번지를 출력하라. 됐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우리 기출문제를 정복해 보도록 할게요. 2007년 1회 산업기사 기출문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10진수 입력받아서 한 자리에 2진수로 출력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 문제를 볼게요. 순서도 보면은 대충 쭉 보면은 모양이 이해가 됩니다. 그죠? 변환하는 부분이고 출력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될 거는 맨 첫 번째 반복문 부분을 보시면 1부터 8까지 S배열의 i번지에 0을 넣었어요. 그러면 1번지부터 8번지까지 모두 0을 넣으란 이야기죠? 왜 그랬을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1번지부터 8번지까지 0을 다 넣었어요. 자, 지금 이게 그렇게 하란 이야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M은 1이고 R은 0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의 깊게 보실 게 I 변수가 이제 8부터 시작했네요. 그 다음에 S배열의 I번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I는 I-1을 했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첫 번째 나온 1이라고 하는 이 나머지 값이 몇 번지에 저장될까요? i가 8인데 S배열의 i번지에 저장하라고 했으니까 몇 번지? 8번지에 저장하겠죠. 따라서 이 1이라는 값은 0이 지워지고 여기로 들어오겠죠. 됐나요? 그리고 i는 i-1 되면 i 값이 7이 될 거 아닙니까? i가 7이 돼서 두 번째 나온 이 나머지 값은 자, S배열의 i번지, i가 7이 됐으니까 7번지에 1이 들어오겠죠. 이렇게. 그 다음 i는 i-1 되니까 6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나온 0이라고 하는 값은 S배열의 6번지에 0이 기억될 거고요. 그죠? 그리고 i는 i-1 돼서 5가 될 겁니다. 다시 돌아왔을 때, 자, 마지막 나온 1이라고 하는 나머지는 S배열의 5번지에 이렇게 기억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상태가 되겠죠. 배열은. 0000 1011. 자, 그리고 나서 출력문을 봤더니 i를 1부터 8까지 돌려줬어요. 그럼 당연히 이 문제 정답은 S배열의 i번지 값을 출력해라겠죠. 그럼 어떻게 출력됩니까? 그쵸? 0000 11 1011 이렇게 출력되겠죠. 그죠? 0000이고 1로 바뀌었고 0으로 바뀌었고 11이니까 이렇게 출력되니까 1번지부터 8번지까지 출력하니까 0000 1011이 출력되죠. 자, 우리가 11을 이진수로 바꿨을 때 출력되는 값은 이렇게 출력이 돼서 1011이니까 1011 맞죠? 이 앞에 있는 0은 얼마든지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상관없는 거죠. 자, 전체적 흐름이 보이십니까? 왜 여기서 다 1번지부터 8번지까지 0을 넣어놨는지, 왜 여기서 1번지부터 8번지까지 출력을 하는지, 왜 i값이 8부터 시작했고 i-1로 감소하는지. 아하, 핵심이에요. 자, 모두 0을 넣어놓은 다음에 8번지에 1의 자리가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i값 8을 준 거고 8번지에 1의 자리가 들어오게 해서 i는 i-1 되면서 8번지, 7번지, 6번지, 5번지 이렇게 나머지 값이 자, 이놈들이 이렇게 저장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출력해야 되니까 이렇게만 출력하면 되는데
여기다 다 0을 넣어놓은 다음에 아예 1번지부터 무조건 8번지까지 출력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00001011 우리가 원하는 1011 형태가 나온단 말이죠. 이 앞에 붙은 0은 아무 의미 없단 말이에요. 됐나요? 이게 핵심입니다. 아하. 자, i 변수 값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미리 다 0을 넣어놓고 8번지부터 쭉 저장을 한 다음에 1번지부터 8번지까지 이렇게 출력하면 거꾸로 출력을 하니까 우리가 원하는 출력 형태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문제 풀어 나가 볼게요. 2번 정답 뭘까요? 1번은 이따 보고 2번 뭘까요? 그죠? 입력받은 값이 DC 아닙니까? DC를 2로 나눈 목이니까 인티저 DC 나누기 2 너무나 쉽고, 그 다음 R은 DC 마이너스, 그렇죠? M 곱하기 2겠죠? M 곱하기 2. 여러분 직접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S배열의 I번지, 8번지에 뭘 기억해야 됩니까? M이에요? R이에요? 나머지 값 R이죠? 자, 그 다음에 목이 새로운 뭐가 된다? DC 값이 된다. 새로운 DC 값이 되니까 DC는 M. 요게 DC였고, 목이 새로운 DC가 되죠. 목이 새로운 DC가 되고, 오케이. 아하. I는 I-1. 언제 종료합니까? 목이 0이 될 때. 따라서 목이 0이 될 때. 여기는 목이 0이 될 때냐라고 해도 되고, DC가 0이냐 해도 됩니다. 어차피 목이 DC로 갔기 때문에, 목값이나 DC 값이나 여기로 돌아왔을 때,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M이 0이냐, 또는 DC가 0이냐, 둘 다 상관없어요. 자, 따라서 목이 0이 되면 종료가 돼서 i를 1부터 8까지 증가시키면서 S배열의 i번지 값을 출력해라. 그러면 자, 이렇게 00001011 우리가 원하는 1011이 출력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0을 다 넣어놓은 거예요. 0을 미리 다 넣어놓은 다음에 8번지부터 거꾸로 저장해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출력할 때는 아예 1번지부터 쭉 출력시키면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출력할 수 있다 그 소리예요. 자, 살펴보세요. 목이 0이 되면 종료되는 거고요. 자, DC 값을 2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구해서 나머지를 S배열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목이 새로운 DC 값이 되는 거죠. 8번지부터 저장을 했기 때문에 후감소를 시켜서 i는 i-1로 해서 8번지부터 계속 거꾸로 내려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놓고 저장 끝나면 나중에 마지막에 이제 1번지부터 8번지까지 쭉 출력하면 자, 거꾸로 출력이 일어나죠.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1011 형태가 나와요. 됐나요? 자, 이 정도 수준으로 출제됐어요. 만약에 시험 문제에 또다시 나온다면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이 정도 문제만 여러분이 풀 수 있으면 충분히 문제 풀어내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겠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거꾸로 이진수의 10진수 변환을 살펴볼게요. 자, 10진수를 이진수로 변환하는 알고리즘은 간단해요. 여러분 머릿속에 이것만 넣어놓으면 됩니다. 시험장에서 10진수, 이진수 변환 나왔다 그러면은 10진수 값을 계속해서 2로 나누어서 나머지 값을 구해요. 그 나머지 값을 어떻게 한다? 그렇죠. 배열 공간에 저장하면 됩니다. 그때 중요한 건 1번지부터 저장하느냐 아니면 맨 끝번지부터 거꾸로 저장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저장된 순서의 반대 방향으로 출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 10진수 이진수 변환의 핵심이에요. 자, 그리고 자, DC 값을 이제 새로운 목을 구하면 그 목값이 새로운 DC 값이 된다는 거. 자, 이러한 핵심만 알고 있으면 문제 어떻게 변형돼도 출제되어도 맞춰내실 수 있습니다. 자, 언제 종료합니까? 목이 0이 될 때 종료하는 거죠?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진수, 10진수 변환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진수, 10진수 변환은 자리값을 이용합니다. 자, 이진수를 10진수로 변환해라 그러면 자, 맨 첫 번째 자리는 1의 자리, 2의 0승. 모든 수의 0승은 1이에요. 자, 여기는 2의 1승 자리, 여기는 2의 2승 자리, 여기는 2의 3승 자리. 자리값을 이용하죠. 하나짜리, 2개짜리 자루, 4개짜리 자루, 8개짜리 자루. 그래서 2의 0승은 1이죠. 2의 1승은 2, 2의 2승은 4, 2의 3승은 8. 그래서 우리가 1, 2, 4, 8 이렇게 구했잖아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구할 수 있어야 돼요. 1001, 10진수로 얼마입니까? 2의 3승, 2의 3승짜리가 하나 있으니까 8. 2의 0승짜리가 하나 있으니까 1. 그래서 자, 8 더하기 1. 자, 따라서 9가 나오죠. 자, 이 9가 어떻게 나왔어요? 2의 3승짜리가 하나 있었고, 그죠? 2의 3승짜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2의 0승, 1의 자리가, 다시 말하면 2의 0승, 1이 하나 있으니까, 낱개가 하나 있으니까 8이 되고 낱개 하나, 8개짜리 한 자루, 낱개 하나. 그러니까 9가 되죠. 이걸 변환하지 못하면 순서도 백날 봐도 문제 못 풉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또 해볼게요. 자, 또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자, 0101 얼마입니까? 2의 2승이 하나 있고 2의 0승 하나 있잖아요. 그죠? 자, 2의 2승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2의 영승이 하나 있다. 됐나요? 자, 따라서 2의 이승이니까 4, 4개짜리 한 자루. 그 다음에 낱개, 2의 영승, 낱개가 하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얼마를 의미한다? 5를 의미한다. 할 수 있겠죠? 자, 이걸 할 수 있어야 우리는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이진수를 10진수 변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 1, 1, 0이면 얼마예요? 1의 자리, 2의 자리, 2의 제곱 4, 2의 세제곱 8, 8개짜리 한 자루, 4개짜리 한 자루, 2개짜리 한 자루. 따라서 얼마? 그렇죠. 14가 되는 거죠.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식으로 풀었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2의 0승, 1승, 2승, 3승이니까 2의 3승짜리 하나. 그죠? 그 다음에 2의 2승이죠? 자, 2의 2승짜리, 2의 2승 4, 2의 2승짜리가 또 하나. 그 다음 2의 1승짜리가 하나 있다는 소리죠. 2개짜리 한 자루, 4개짜리 한 자루, 8개짜리 한 자루. 됐죠? 그래서 8 더하기 4 더하기 2가 되니까 그래서 14가 나오는구나. 됐죠? 자, 이걸 하실 수 있어야 이제 우리 순서도나 진법 변환 순서도 보시면 분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실제 우리 순서들을 보면서 기출문제를 가지고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은요, 부호를 포함해서 8비트로 표현된 이진수 값을 10진수로 변환해서 출력한답니다. 자, 중요한 건 부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게 좀 특이해요. 그죠? 자, 그래서 문제를 보니까 일단 그 첫 번째 최상위 비트는 부호 비트래요. 우리 필기에서 공부했죠? 최상위 비트가 부호 비트가 0이면 양수이고 1이면 음수랍니다. 자, 근데 음수인 경우에는 2의 보수로 표현된 값이랍니다. 이것을 10진수로 바꾸래요. 야, 쉽지 않죠. 그죠? 자, 8비트 이진수의 값은 크기가 8인 배열에 S배열 1번지부터 8번지인데 S배열의 1번지에 부호 비트가 저장되어 있대요. 자, 이런 게 중요합니다. S배열의 1번지에 부호 비트가 저장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자, 배열 공간이 이렇게 있을 때 1번지부터 8번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1번지부터 8번지인데 여기에 사인 비트가 저장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반대쪽에 있는 이쪽이 뭐가 된다? 1의 자리 값이 8번지에 저장된다는 이야기죠. 1의 자리가.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가 부호 비트니까 반대편에 해당하는 이쪽이 1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거듭 제곱 연산자는 이렇게 아스테리크 두 개를 쓰면 자, 이게 A의 B제곱. 됐죠? 자, A의 B승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자, 이러한 사실들을 가지고 이제 순서들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 순서들을 분석해 나가는 과정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이 문제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나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어떻게 출제돼도 여러분 맞출 수 있어요. 보세요. S배열의 8개의 기억 공간에 지금 이렇게 임의의 이진수가 저장되어 있어요. 이거를 10진수로 바꾸란 이야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1번지에 부호 비트가 저장되어 있다라 그랬어요. 자, 0이면 지금 이 수는 양수라는 소리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쪽이 1의 자리란 이야기죠. 이쪽이 부호 비트니까 마지막 반대쪽이 1의 자리, 2의 자리, 2의 제곱, 2의 세제곱, 4제곱, 5제곱, 6제곱. 됐죠? 아하.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 볼게요. DC라는 변수에는 0을 줬어요. 마지막에 DC를 출력해야 되니까 자, 우리가 이 이진수를 10진수로 변환한 값이 DC 변수로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먼저 변환을 해보자고요.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가 1의 자리죠. 2의 0승 자리. 그 다음 2의 1승 없고 그 다음에 2의 2승이 있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의 3승이 하나 있고 2의 4승 없고 2의 5승이 하나 있어요. 따라서 이걸 우리가 굳이 식으로 쓰자면 2의 5승짜리가 하나 있고 2의 3승짜리가 하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2의 2승짜리가 하나 있다는 이야기고 2의 0승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2의 5승, 2의 0승이라는 이야기는 낱개짜리가 하나 있다는 이야기고 2의 2승은 4개짜리가 한 자루 있다는 이야기죠. 2의 3승은 8개짜리가 한 자루 있다는 이야기고 2의 5승은 32개 들어간 자루가 한 자루 있다 이 소리예요. 따라서 이 값을 다 더해주면 끝나는 거죠.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이 문제 못 풀어요. 자, 2의 0승 1, 2, 4, 8, 16, 32, 64 이렇게 외웠잖아요. 자, 따라서 1 하나, 4 하나, 8 하나, 32 하나 이렇게 더해서 10진수로 구했죠. 됐나요? 자, 우리가 원래 구할 때는 이렇게 구합니다. 여기서부터 해서 이렇게 구해 나가는데 그러면 이 문제를 가만히 보니까 DC는 0을 줬고 P의 초기값이 얼마냐? 자, P 변수만 잘 보세요. P의 초기값이 얼마냐? 1번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 S배열의 P번지라고 나왔어요. P는 첨자 변수네. 그 다음에 P를 구하고 비교했어요.
자, 문제 풀어나가는 과정을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맞이했다면 이렇게 풀 거예요. 자, P변수의 역할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S배열의 P번지니까 P변수는 첨자변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자, 다시 말하면 여기에 있는 이 주소값을 처리하는 게 바로 P변수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P가 9보다 작으냐라고 돼 있죠. 그럼 P의 초기값을 준 다음에 P값에 아무런 변화 없이 여기서 계속 P가 9보다 작으냐라고 묻는다면 무한 루프에 빠지죠. 그죠? 자, 따라서 뭔가 P변수의 초기값을 주고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딱 통박이라는 걸 굴려보면 P가 9보다 작으냐라고 했다면 여기에 P의 초기값을 주고 P변수 값의 변화가 없으니까 여기가 바로 P변수 값의 변화를 줘야 되는 부분이겠구나 하는 게 딱 느낌이 오죠. 그리고 P가 9보다 작으냐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될까요? P값은 2씩 증가해 가겠구나. 그죠? 결국 P는 1부터 8까지 가야 되니까. 근데 왜 여기를 구하고 비교했을까요? 만약에 여기다가 자, 넣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P값은 1씩 증가하겠구나. 이렇게. 그러면 P는 P 플러스 1밖에 될 게 없잖아요. 일단 넣어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왜 여기가 9보다 작으냐가 됐을까? 후증가가 됐으니까. P변수 값이 초기값을 주고 후증가가 됐으니까 자, 1번지부터 8번지까지 처리를 해야 되니까 후증가가 됐을 때 기본형이 뭐예요? P가 8보다 작거나 그렇죠. 후증가니까 같으냐도 들어가야 되죠. 이게 기본형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자, 이것은 곧 뭐와 같다? P가 8보다 작거나 같으냐 이 소리는 P가 9보다 작으냐와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P가 9보다 작으냐. 뭔가 맞아떨어지고 있죠. P변수 값이 후증가가 됐기 때문에 P가 지금 첨자 아닙니까? 그죠? 자, P가 첨자니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P가 가야 됩니다. 1번지부터 8번지까지 가야 되니까 8과 비교해야 되는데 후증가가 됐으니까 P가 8보다 작거나 같으냐가 기본형이에요. 결국 이거는 P가 9보다 작으냐와 같으니까 오케이. 이건 정확해요. 자, 이제 뭔가 확신이 왔어요. 그러면 이제 P의 초기값을 찾아야 되겠죠. P의 초기값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자, P가 9보다 작으냐까지 갔다는 이야기는 이제 8번지까지 처리하겠다는 이야기니까 여기서부터 가겠네. 그러면 당연히 생각을 어떻게 할 거냐면 P는 1을 처음에 줄 거예요. 근데 P를 1을 주고서 디버깅을 해보면 자, 여기 P값의 변화가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S배열의 P번지라고 했을 때 자, P의 초기값을 1을 주게 되면 1회 전에 S배열의 P번지라고 했을 때 S배열의 1번지 값을 가져오죠. S배열의 1번지 값을 가지고 와서 K값과 곱하는데 K값을 보니까 2의 몇 승이라고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진법을 아예 모르면 모를까. 자, 2의 몇 승이란 이 형태를 봤을 때 그럼 뭐겠어요? 자, 여기가 2의 0승 자리. 자, 여기가 2의 1승 자리. 여기는 2의 2승 자리. 이걸 처리하는 변수가 뭐다? 그렇죠. K변수가 되는 거죠. K. K변수는 2의 0승, 그 다음에 2의 1승, 2의 2승. 이게 K변수예요. 그죠? 그러면 S배열의 P번지 값에 K를 곱하는데 만약에 P의 초기값을 1을 주면 S배열의 1번지 값에 K값을 구해서 곱한다는 이야기인데 2의 몇 승을 곱한다는 이야기인데 뭔가 이상하죠. 왜? 부호비트라 그랬잖아요. 1번지는 부호비트인데 부호비트에다가 K값 2의 몇 승을 구해서 곱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부호비트는 건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실제 숫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여기다가 2의 몇 승을 곱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됐나요? 이게 아니구나 이게. 그러면 이상하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진법 변환할 때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다 8을 갖다 놓으면은 이게 안 맞잖아요. 그쵸? 뭔가 이상해요. P가 2씩 증가해서 P가 8번지까지 간다는 이야기는 분명히 여기서 이렇게 간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분명히 1번지부터 시작하면 안 되죠? 1번지 부호니까. 그러면 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겠어요. 그렇죠. 2번지부터 시작을 해야 하나? 자, 1번지는 부호 비트니까 건드리면 안 되고 2번지부터 시작해서 8번지까지 간다는 이야기인데 자, 그럼 이제 뭔가 이제 가정을 하고 이제 실마리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P변수 값을 일단 그러면 2밖에 될 게 없구나. 2를 줘봅니다. 됐죠? 자, P변수 값 2를 준 다음에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는 거지 도대체? P변수가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돌려보는 거예요. 1회 전에 P가 2죠. 그러면 여기를 말해요. 그러면 여기 값은 어떻게 됩니까? 2의 0승, 1승, 2승, 3승, 4승, 5승, 6승이죠. 잘 보세요. 2의 6승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2의 5승이죠. 자, 여기는 2의 4승, 2의 3승, 2의 2승, 2의 1승, 2의 0승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 이걸 처리하는 게 K 변수 아닙니까, 지금, 그죠? 그래서 K는 2의 몇 승이라는 걸 여기다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2번에 들어가야 될 게 뭐냐?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S배열의 P가 2번지라는 이야기는 1회 전에 어떻게 실행돼요? DC는 DC 플러스, 자, K 곱하기, 얼마? S배열의 2번지. 이게 1회 전에 실행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S배열의 2번지의 값은 0이죠. 0이라는 값을 가지고 와서 그러면 그때 K 값은 얼마가 돼야 됩니까? 2의 6승이 돼야 되죠. 자, 2의 6승. 따라서 1회 전에 여기서 2의 6승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요 놈이 2의 6승 값이 나와야 되겠죠. 자, 요 놈을 2의 6승으로 6을 만들어야 되는데 무슨 소린지 이해되시죠? 지금 2번지부터 가져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P를 2를 줬고 S배열의 P번지니까 2번지부터 가져와야 되는데 여기는 2의 6승 자리입니다. 따라서 K가 2의 6승이 나와야 되니까 2번 정답이 6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상수 6을 처리하면 안 되죠. 그 다음은 5승이 돼야 되고 그 다음 4승 이렇게 바뀌어야 되니까 그럼 뭘 가지고 이걸 만들 거냐? 여기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변수가 P하고 K밖에 없어요. 근데 K 값을 구하는 거니까 K를 여기다 넣지는 않을 거고 P 값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유추를 해보는 겁니다. P 값이 1회 전에 2죠. 이때 6승이 나와야 되고 P가 1 증가하죠. P 값이 3이 되죠. 2회 전에. 그때 5승이 나와야 되고. 자, 뭔가 보이세요? P가 1 증가하죠. P가 4가 됩니다. 4일 때 4승이 나와야 되고 P 값이 1 증가돼서 5가 되면 3승 나와야 되고 P 값이 1 증가돼서 6이 되면 2승, 7이 되면 1승, 8이 되면 0승. 자,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요? 2일 때 6, P가 3일 때 5, 4일 때 4, 5일 때 3, 6일 때 2, 7일 때 1, 8일 때 0. 그렇죠. 그렇죠. 이거 구하는 게 이 문제 핵심이에요. 8-P. 됐나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넣어보고 디버깅을 해보는 겁니다. 자, 8-P라는 걸 구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빠르게 제가 디버깅 해볼 테니까 잘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P의 초이값이 1회 전에 2입니다. 그러면 K 변수 값은 얼마가 나와요? 2의 8-2승. 자, 따라서 2의 6승이 되죠. K는 2의 6승이 나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자, DC 값은 0인데, 자, DC 값은 초이값 0을 줬는데, 자, 0에다가 누적을 합니다. K 곱하기 8-P. K가 얼마입니까? 2의 6승 곱하기. 자, S배열의 P번지죠? 자, S배열의 P번지 값을 곱해요. P번지는 2니까 2번지 값 0을 곱합니다. 자, 2의 6승 곱하기 0. 자, 따라서 0 나오니까 DC 값은 그대로 0이죠. 자, 그리고 P가 1 증가되니까 P가 2에서 3이 됩니다. 다시 돌아와요. 그러면 K는 2의 8-3승이니까 2의 5승. 아하, 자, K 값은 2의 6승에서 2의 5승이 됐어요. 자, 여기는 이제 2의 5승 자리죠. 그러면 DC 플러스 K 곱하기. 자, K가 얼마가 됐냐면 여기다 더합니다. K가 2의 5승이 됐죠? 자, K 값이 2의 5승 됐고, 곱하기 S배열의 P번지. P가 3이니까 S배열의 3번지 값 1을 가져오죠? 자, 따라서 이렇게 곱한 값을 더합니다. 오케이, 맞게 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P가 1 증가되니까 P가 4가 됩니다. 그럼 다시 돌아왔을 때 2의 몇 승? 2의 4승이 되겠네요. K는 2의 4승. 여기가 2의 4승 자리죠? 자, 따라서 누적을 합니다. 자, 누적을 합니다. 어떻게? K값 2의 4승이 되죠? 곱하기 S배열의 P번지. P번지는 4번지니까 0. 오케이. 맞죠? 자, 그 다음 P가 5가 됩니다. 다시 돌아왔을 때 2의 몇 승? 그렇죠. K는 2의 3승이 되죠. 8-5. 자, 그러면 어떻게 누적됩니까? 자, 2의 3승. K는 2의 3승이고요. 자, 곱하기 S배열의 5번지 값은 1이니까 오케이 1. 아하, 맞게 가고 있죠? 자, 이제 정확히 구했어요. 그래서 P가 9가 될 때까지 돌아오면 자, 우리 9번지까지 처리가 끝나고 P가 10이 되면서 나갑니다. 끝났죠? 자, 이렇게 되면은 DC 변수 값에는 자, 이렇게 누적이 되니까 이제 이놈이 10진수로 바뀐 값이 DC 변수에 이쁘게 기억되어 있을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 1, 2, 4, 8, 16, 32. 따라서 DC 변수에는 얼마? 자, 이렇게 더하면 40 되고요. 45가 됩니까? 자, 32, 8, 45. 그렇죠? DC 변수에는 최종적으로 45가 기록돼서 자, 이때 이제 출력을 할 건데 그럼 여긴 뭘까요? 자, yes면 그대로 DC 값 출력하고 no가 되면 이렇게 하랍니다. 그럼 뭘까요? 아하, 부호 판단하는 부분이죠. 그러면 양수이면 바로 그냥 출력하면 되니까 여긴 뭐가 나올까요? S배열에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S배열의 1번지에 부호가 있죠. 자, 그게 만약에 0이면 그렇죠? 자, 0이면 yes니까 양수니까 그대로 출력하고 no가 됐다는 이야기는
S배열의 1번지 값이 1이란 이야기죠. 1이면 음수라 그랬어요. 따라서 이거는 지금 뭐예요? 음수 처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음수 처리. 자, 음수 처리를 하는 부분인데 문제는 음수일 경우에 뭐라고 했냐면 문제에서 이해보수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거라 그랬어요. 그럼 이것을 이해보수를 다시 부호와 절대값으로 바꾸어서 10진수로 바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생뚱맞아요. DC는 128-DC래라. 이게 무슨 소리냐 도대체. 자, 이거는 그냥 모르셔도 좋아요. 암기하셔도 좋아요. 이 원리는 뭐냐면 잘 보세요. 여기 저장되어 있는 값이 만약에 부호 비트가 1이고 자, 만약에 1, 1, 1, 1 그 다음에 1, 1, 1, 1이다. 그러면 자, 맨 앞에 부호 비트가 1이니까 음수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음수인 경우에는 이 뒤에 저장되어 있는 이 수가 2의 보수라 그랬어요. 그러면 기억을 가만히 되살려 보세요. 그럼 이게 2의 보수면은 자, 2의 보수는 바로 우리가 얼마인지 알 수 없어요. 그죠? 이걸 얼마로 바꿔야 돼요? 1의 보수로 먼저 바꿔야 되겠죠. 1의 보수로 바꾼 다음에 다시 부호와 절대값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필기에서 공부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모르셔도 좋아요. 그냥 보세요. 그러면 1의 보수에서 2의 보수 만들 때 플러스 1을 했죠. 그러니까 2의 보수를 1의 보수로 만들 때는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되는 거죠. 1의 보수, 2의 보수 만들 때 플러스 1하니까 우리 필기에서 배웠잖아요. 따라서 여기서 마이너스 1을 해보세요. 자, 마이너스 1을 하면 1의 보수 값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1 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그렇죠? 1, 1, 1, 1, 1, 1,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되죠. 1에서 1 빼니까 0 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부호 비트를 제외한 나머지 비트를 뒤집죠. 그래야 절대값이 나오죠. 그럼 뒤집어 보세요. 00, 00, 00, 1이 되죠. 따라서 맨 앞에 1이니까 부호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자, 여기에다가 요놈 절대값 1. 따라서 이 수는 지금 10진수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인 거죠. 그죠? 1이니까 음수고 여기 저장되어 있는 수가 2의 보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 2의 보수를 1의 보수로 바꾸고 부호와 절대값으로 바꿨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결국 1이죠. 자, 1이고 음수 부호 붙이니까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서 128-DC라는 게 뭐냐? 공식이에요. 보세요. 그냥 바로 구할 때 우리 이렇게 안 구하고 바로 구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 요 놈을 10진수로 바꾸면 얼마냐면 127이에요. 1111 111 127입니다. 1, 2, 4, 8, 16, 32, 64를 다 더하면 127이 나오죠? 자, 그러면 128에서 127 빼보세요. 얼마 나와요? 1 나오죠? 1. 거기에다가 부호만 붙이면 아하 맞네요. 그죠? 자, 우리 또 하나 해볼게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 1, 1, 1, 100을 하죠? 자, 부호 비트 1, 00, 0, 그 다음에 00, 01. 이거 2의 보수입니다. 지금 부호 비트가 음수니까 1이니까 음수잖아요. 2의 보수예요. 이거 얼마일까요? 이 공식에 넣어보세요. 자, 이게 지금 얼마예요? 이게 DC 변수에 저장될 거 아닙니까? 10진수로 바뀌어서 얼마가 저장되겠어요? 1이 저장되겠죠. 그죠? 10진수로 바꾸면 1이잖아요. 128-DC라면 그건 얼마 나와요? 127 나오죠. 근데 1이니까 음수로 부호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죠. 이거 마이너스 127이네? 맞아요? 자, 맞나 한번 검증해 볼게요. 자, 2의 보수니까 1의 보수로 만들려면 1 뺍니다. 그러면 1, 0, 0, 0, 0, 0, 0, 1에서 1 빼니까 0 되겠죠. 그죠? 여기서 1 뺀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나오죠. 부호 비트를 제외한 나머지 비트를 뒤집습니다. 부호 비트 그대로 두고 111, 1111. 아하, 부호와 절대값을 만들었어요. 1이니까 음수란 소리고 마이너스 붙이고 이게 얼마예요? 127입니다. 127. 맞게 나왔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1이니까 128에서 DC 값을 빼니까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기에다 부호 마이너스만 붙여버리니까 아하 되게 편하네요. 그죠? 공식이에요. 따라서 시험장에서 이거 똑같이 또 나오니까 외워버리세요. 아시겠죠? 왜 그러냐 모르셔도 좋아요. 그냥 설명드린 거 이해되시면 좋고 안 되셔도 그만입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128에서 DC 값을 빼면 된대요. 그러면 굳이 이거를 뭐 1의 보수로 바꾸고 부호와 절대값 안 바꿔도 그냥 128에서 빼주면 간단히 끝난답니다. 5번 정답은 뭘까요? 음수 부호를 붙여줘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요. 보세요. 1, 0, 0, 0, 0001 이거를 여기대로 하자면 지금 요게 DC 변수로 여기서 다 변환을 수행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DC 변수에 얼마가 들어와요? 10진수 1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10진수로 변환된 값 1. 128에서 DC를 빼라 그랬어요. 그러면 새롭게 DC 값은 128에서 1 빼니까 얼마 나요? DC 변수에는 127이 들어가 있죠?
근데 우리가 출력돼야 되는 건 음수니까 마이너스 127로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걸 만들어주는 게 바로 요 놈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DC는 어떻게 한다? DC 값에다가 얼마?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됐나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1 곱해주면 마이너스 127 되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자 5번 문제 정답은 아하, S배열의 1번지 값이 0이냐를 물어서 S이면 그대로 양수니까 출력하고, 노가 되면 음수니까 2의 보수를 10진수로 바꾸는 형태인데 공식이에요. 128에서 자 여기서 10진수 구해준 이 값을 그냥 바로 빼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값에다 마이너스 1을 곱해주게 되면 음수 형태로 출력이 되는 거죠. 기가 막힌 문제예요. 이 문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얼핏 보면 쉬운 것 같아도 상당히 까다로워요. 여기서 P변수가 2부터 시작된다는 거. 자, 1번지는 부호비트니까 2번지부터 P가 시작된다는 거. 그 다음에 자 2번지가 0인데 이때 이 자릿수는 2의 6승이라고 하는 거죠. P값이 2일 때 2의 6승이 돼야 되고요. 그죠? 자, P값이 예를 들어서 3번지가 됐을 때 2의 5승이 돼야 되고, P값이 4번지가 됐을 때 2의 4승이 되더라. 그래서 이 상관관계를 봤더니 8-P승이다라고 하는 이거 구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제가 아까 정답을 찾는 과정을 보시면서 찾았어야 돼요. 자, S배열의 1번지 값이 0이면 양수니까 그대로 출력하고, 노가 되면 다시 말하면 S배열의 1번지에 저장된 값이 1이라는 이야기는 음수라는 이야기인데, 음수의 경우에는 2의 보수 형태로 저장된 거라고 했기 때문에 2의 보수를 10진수로 바꾸는 과정이 이 과정이에요. 공식입니다. 그래서 DC로 10진수로 구한 값을 128에서 빼요. 공식으로 외우세요. 128에서 뺀 다음에 그 값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은 부호 마이너스가 붙게 되니까 DC 값이 음수 형태로 돼서 출력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아하,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10진수, 2진수 변환과 거꾸로 2진수를 10진수로 변환하는 알고리즘 살펴봤어요. 이 알고리즘 다시 철저히 분석해 보시면서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아예 달달달 외울 때까지 암기하세요. 응용돼서 출제돼도 충분히 맞출 수 있게. 여러분들 워크시트 보시면요, 이 문제를 제가 그대로 살짝 변형시켰어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변환을 했지만 우리 워크시트 문제는 거꾸로 이쪽부터 변환을 하는 걸로 출제를 해봤으니까 한번 여러분이 그 문제를 풀 수 있다면 이제 완벽하게 이해를 하신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진법 변환 모두 끝났습니다. 10진수, 2진수 변환할 때 10진수를 2진수로 변환할 때는 계속 2로 나눠 나가면서 목과 나머지를 구하고 나머지 값을 배열 공간에 저장한 다음에 출력합니다. 이때 저장된 순서의 역방향으로 출력한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목이 0이 될 때까지 진행된다는 거. 됐죠? 그리고 목이 새로운 DC 값이 된다는 거. 요것만 기억하시면 어떤 문제 나와도 풀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2진수를 10진수로 변환할 때는 자리값 형태를 이용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쪽부터 변환을 하는데 이 문제는 특이하게 여기부터 변환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P변수의 역할과 흐름을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2의 보수 형태일 때 이쪽 공식들 암기하세요. 아시겠죠? 또다시 나오면 그대로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진법 변환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진법은 출제될 때가 됐습니다. 어떻게 변형돼도 출제될 수 있도록 완벽 정리하시고요. 시험장에서 진법 문제 보실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꼭 정리하세요. 자, 우리 태풍 하나를 잘 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태풍입니다. 보수 알고리즘에 대해서 샅샅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강좌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